경제가 활력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경제통 총리다 이런 수식어 붙고 있는데요. 역시나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경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못지않게 강조되는 강점 바로 소통인데요. 오늘 출근길에서도 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청문회 치르게 된 소감 등을 밝혔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또 나오셨어요. 어제 제가 소감이라고 할까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께 아니면 국민들께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치른 지가 만으로 14년이 됐고 15년 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제 또 제가 많은 정치 활동도 했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정세균 후보자의 강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입니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 그래서일까요? 자, 정세균 후보자는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백봉 신사상 최다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다정의 최고 인기 코너 금요 고다방에서 여야 협치를 당부하면서 직접 백봉 신사상 수상 소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야 지도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최근에 제가 백봉 신사상을 받았습니다. 신사적인 언행과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한 의원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제도인데요. 저 스스로 부끄러움 없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으로 14번째 수상을 해서 역대 최다 백봉 신사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정세균 후보자 국회의원 육선으로서 자신의 소신대로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장 취임 직후 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에 반발을 샀던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을 영어로 스피커라고 합니다.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체어맨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 국가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의 이 발언으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 크게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의장실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국회의장도 같이 사퇴하고 다 사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하면 사퇴를 해야지. 의장님이 하신 그 발언을 저희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러나세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하니까 지금 밑에 직원까지도 저렇게 우리 의원들을 국회의장은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국회의장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당시 이 사태를 지켜본 박지원 의원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대사를 트집 잡아가지고 사상 초유로 여당이 퇴장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특히 의장에게 사퇴 권고 결의안이나 윤리해부 등 사과 요구, 더 강화는 어젯밤 야심한 시간에 국회의장실에 방문한 의원들이 일부는 음주를 하고 고성을 지른 것은 대단히
여당답지 못하고 역시 야당 연습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실제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야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가는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입법부 수장, 그것도 바로 직전에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지만 누구든 각자의 역할과 쓰임에 맞아야 그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훌륭한 인사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국무총리 제안을 수락할 때까지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네, 정치권 안팎에서 관련 논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의전 서열이 총리보다 높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총리로 지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중도 낙마하면서 국무총리가 되진 못했는데요. 자, 그때도 삼권 분립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요소가 이미 섞여 있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삼권 분립 위배까지 주장하는 건 과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출신이라도 각 부처 장관들을 이끄는 국무총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자, 보는 시각에 따라 이리 볼 수도 저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관련 내용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